지금부터 제29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제주도 고산리 하면은 신석기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죠. 이 하층의 최하층에서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한 토기인데, 이것보다 더 앞선 것 중에 이른 민무늬, 덧무늬, 아비문 토기 등이 있었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대략 기원전 8000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뭐 토기를 이용했다는 거, 빗살무늬 토기 등. 그 다음에 뭐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의복을 뭐 지어 입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돼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거주 형태는 움집인데 주로 원형에 가까운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널무덤, 토광묘, 동무덤, 항아리도, 동무덤, 온갖 여러 가지죠. 자, 이거는 철기 시대의 무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고인돌, 신석기, 구석기는 따로 나오는 게 없고요. 무덤에 대해서. 군장, 권력을 가진 군장이 등장한 시기 계급이 발생하는 청동기죠. 발량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화폐, 명도전, 전국시대 때 북경 지역의 연회 화폐이죠. 이런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중국과 교류를 한 것이죠. 중국과 교류는 철기 시대 이후 교류를 많이 하고, 우경이 시작이 되어 기피가 가능해졌다. 우경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증왕 때이죠. 신라.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이제 철기 이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위치가 중국 길림성이네요. 가장 북쪽. 우리나라 하면은 민족이 세운 국가 하면 뭐 부여밖에 없죠. 뭐 지도로 대충 보자면, 이게 이제 그 백두산에서 송화강 중 하류 쪽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부여가 되겠죠. 압록강 중류 쪽에 고구려, 그 다음에 한경남도, 강원도 북부, 동해, 그 다음에 삼안, 한강이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여하면은 제천행사가 영고죠. 정답은 1번이고, 자, 제천행사,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옥저, 업고, 동해, 무천, 삼안, 5월째, 10월째 2번. 그리고 이제 부여에 대한 것 중에 이제 그 농사도 있지만 이제 목축을 중시했다. 그래서 영고라는 제천 행사도 농경사회라면 10월쯤 해야 되는데 이건 12월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반영한 마가라는 사출도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죠. 자, 민며느리, 이제 시댁에서 며느리를 미리 확보하는 민며느리, 이제 옥저, 반대 서옥제, 그거는 고구려죠. 팔조법, 범금 팔조, 고구려죠. 고조선이죠. 살인, 상해, 절도, 이 세 가지 조항. 대가들이, 자, 가짜 나면 부여 고구려인데, 사자, 조의 선인이 나면 이건 고구려의 관직이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할 정도로 폐쇄적인 국가다. 각 시종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 시 배상케 하는 제도, 책화라고 하죠. 이러한 풍습이 있던 나라는 동예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3번 다음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치가 한강 중에 남한강 쪽에 자리가 잡고 있네요. 자, 고구려 대왕이 조왕께서 태자공 대사나 다원느 등에 명하여 이곳에 이르러 매금이 이제 마리간이니까 이제 신라 왕에 대해서 태자공에 명령하여 동의 매금과 신라를 이렇게 오랑캐로 이렇게 낮춰보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 고구려의 최전성기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한강역까지 차지한 것을 보여주는 중원, 오늘날 충주 쪽이 되죠. 중원 고구려 비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틀린 걸 찾는 건데, 고구려의 관등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대사자가 있고 다우환노 뭐 이런 것 이름이죠. 이거는 이제 대사자 이제 여기 나왔고 신라를 동일하고 낮춰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자, 뭐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일한지는 모르지만 고구려 비석은 맞죠? 일단 유보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여기 남한강 유원까지 진출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으로 외를 격퇴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은 중앙 고구려가 아니라 광개토 대왕릉비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경자년 400년에 백제의 사주를 받아 침범한 이 외를 신라 내무랑의 요청으로 군사 5만을 보내서 격퇴한 사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아래기를 신들의 생각은 신은 덕업이 날로 세련됐고 나는 사방을 망라한다. 나나의 사방을 망라할 정도 발전한다. 그럼 신라라고 이름 고친 것이죠. 기존에는 신라 이름이 이제 사로였는데 그리고 기존에는 왕의 호칭이 마리간이었는데 이제 중국식으로 왕으로 바꿨어요. 자, 이 사람은 지증왕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백제 왕인 명농이 이제 이 명농이 이제 성왕이 되겠고요. 가야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관산성 전투 신라의 고관 도도가 급비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게 바로 이제 성왕의 전사가 되겠죠. 관산성 오늘 충북 옥천죠. 예. 자, 이게 이제 554년에 있었던 일인데 신라가 이제 국호를 신라로 고치고 뭐 이러던 사실이 이제 502년이었어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알 필요 없고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이 성왕과 같이 따라다니는 이름이 이제 그 신라는 진흥왕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왕은 이제 백제하고 신라를 본다면 이제 무령왕이 있었죠. 예, 성왕의 아버지. 예, 그리고 성왕.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지증왕, 법흥왕,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이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은 문제로 있는 게 법흥왕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은 뭐 법흥왕이 뭐 제일 확실하게 나머지는 뭐 겹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법흥왕이 업적하면 신라가 금강가야를 복속시킨 게 532년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3점짜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보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는 475년이죠. 계로왕 때 장수왕에서 한상이 점령이 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642년 신라는 선덕여왕 때이고 백제는 의자왕 때이죠. 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출시켰다. 이게 313년이고 이거는 고구려 미천왕의 업적이죠.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675년. 이거 이제 문무왕 때이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를 해서 나당 전쟁을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양제, 수양제죠. 고구려 정벌케 했다. 113만 대군. 우중문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면 여수장, 우중문씨 등등등등 이제 그 수양제의 2차 침공이 되는 것이죠. 612년 뭐 을지문덕 뭐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를 멸망하기는 원인이 됐죠. 이렇게 대군까지 격출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안시성의 군사 백성들이 이세민, 당태종이죠. 이거 안시성 싸움이죠. 예, 이건 이제 당과의 싸움이고 평양에 설치된 안동 도읍을 요동의 신성으로 축출하였다. 자, 원래 그 안동 도읍이라는 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가 세웠는데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니까
평양의 안동도 후보가 이 땅에서 요동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한반도에서. 예. 이거는 뭐 삼국통일 뭐 이런 거 관련된 전쟁과 상관이 없죠. 정답은 기억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무열왕의 8대선 낭해화상의 탑비입니다. 이 탑비에는 그의 아버지 범청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등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등란은 뭐뭐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바로 이제 육두품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도 17간등인 제6간등 아창까지밖에 없었다. 자, 육두품이 골품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두품이 이제 신라의 이제 중대 때하고 하대 때 모습이 다른데, 중대 때는 이제 실무직 실무직을 좀 맡기도 했어요. 왕권과 결탁을 해서. 근데 하되면 왕권이 약화되니까 육두품도 끈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육두품이 여기 이러한 현실에 분노를 하면서 이제 호족들과 연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왕권이 아니라 호족들과 연계를 해서 아니면은 이제 신라는 뭐 중대 이후 쭉 우리 신라에서는 이제 관직에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당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빈공과를 합격해서 이제 거기서 뭐 뜻을 세우기도 하지만 돌아오면은 또 뭐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도당 유학생 빈공과 출신 뭐 최치원 같은 경우는 와서 방랑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최치원의 그 낭야상 탑비죠. 그 다음에 뭐 최승우 같은 경우에는 후백지 견훤에게 붙고, 최원희 같은 경우는 고구려 등등등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죠. 예,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호족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세력의 호족과 함께 또 육두품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세요. 주요 지역인 담로에 파견했다. 이건 백제의 그러한 지방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에 이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생을 통제했습니다. 성략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나타난 신진 사대부들이 그러한 학문적 경향이 되겠고요. 화백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를 진골했다. 이거는 신라의 이제 진골 귀족들이 되겠죠.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지방에 세운 학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평민 자제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7번. 밑죽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김음돌에 난 이런 거 숙청하고, 이거 신문왕이죠. 신라말 전제왕권을 확립한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이 업적하면은 자, 전제왕권을 확립을 했다. 그래서 10번 케이스로 숙청을 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김음돌에 난 숙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제도 이런 것 등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제도 같은 경우 이제 구주 오소경제도 이런 거 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게 많이 나오죠. 어떤 것이 있냐면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수조권만 주는 것이죠. 귀족 관료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도급, 기존의 귀족 관료들에게 농민들을 이제부터 조용조로 거둘 수 있는 여격을 징발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689년에는. 뭐 이런 업적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상국을 정부라 영토로 삼았다. 지증왕 13년 512년 이런 일이 있었죠. 지증왕의 업적이고, 구주의 명칭식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한화 정책. 요걸 펴진다면 신라 중대 때 경덕왕이 되겠습니다. 8세기 중엽이 되겠죠. 병부등 상태 등 병부등의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신라의 중앙 집권을 완성한 법흥왕의 업적이 되겠고요. 인재를 등용하고자
독서 상품과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등급을 나눠서 채용케 하는 제도. 이거는 원성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예.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의 문서를 올려 뭐뭐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언을 원래 강약에 따라 읽은 것이 아니다. 마땅히 이전될 것이다. 이게 이른바 그 과거 빈곤가 빈곤이 아니라 이제 그 외교 이제 그 발해하고 신라가 외교적으로 볼 때 당해에서 이제 그 누가 더 상석에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쟁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리 놓고서 근데 이제 이제 신라 쪽으로 들어서 발해가 좀 화가 나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발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탐의 고급 군인을 뭐뭐의 남의 압록 부여 책상 4부 이제 15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발해는 조직에 보면은 이제 뭐 남의 압록부, 뭐 부여부, 책상부 뭐 이런 식으로 15부가 있습니다. 수조는 5개이고 5경 15부 62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발해 선왕 때 최대 영토를 자랑하면서 해동 선국이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국왕들은 특징 대부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해 이대왕 무왕은 인한, 대흥보력은 문왕, 뭐 대조영 고왕은 천통 등등등등. 그리고 고구려 계승이식이 있어서 발해하고 일본이 친했는데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자, 그다음 정답은 4번인데 위화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기 때 그런 중앙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발해는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과 충인의 지혜시 6부인 삼성 6부 당의 그러한 제도를 약간 좀 모방하면서 약간 변형시킨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 가에서 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드문. 한강이니까 여기 이제 서울이 되겠죠. 자, 풍납동, 몽촌, 속촌동, 방이동 다 이제 백제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풍납동 소속인데 백제 도성 관련 부분으로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토기가 발견이 되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알아도 뭐 괜찮기는 해요. 확실히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인조가 청해의 강요를 받아서 군신관계를 맺은 것은 그 삼전도라고 있어요. 뭐 잠식 쪽이면 삼전동이라고 있죠.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풍납동 토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리을에면 돌무지 덧날 무덤은 이건 신라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묘지예요. 그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됐다. 뭐 천마총, 황남대총 등등등. 이거 이제 신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라 경주에서만. 마리깐 시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두 개로 짝짓는 것이니까 2번이 되겠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풍납동 토성은 자, 이제 백제가 이제 토성이 두 가지죠. 풍납동, 몽촌. 뭐 이게 수도냐, 이게 수도냐, 뭐 이게 논쟁이 많이 있는데 풍납동은 굉장히 커요. 제가 강동구 주민이라서 그런지 천호역에서 거의 그 다음 역을 지나서 강동구청 지나서 거의 아산병원 직전까지 있는데 여기에 그 유물에 보면은 이제 대부라는 글자가 있어요. 뭐 상, 대부, 장군, 뭐 고조선의 뭐 관료적 조직 이거 굉장히 그 중앙 집권하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큰 걸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강력한 백제의 왕성으로 유력시되는 증거다. 이런 중앙 집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촌동 2호분이죠. 이거는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군총 같이 고구려도 이제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있죠.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묘지에서 유사성이 바로. 그리고 몽촌 토성은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 이제 서진이 있죠. 서진이 이제 위촉으로 통일했는데
3세기 후반이 되겠죠. 이 서진에 그 동전 도자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 후반 그 이전에 아마 그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상한선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뭐뭐가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을 환영하고 여기다 이제 그 도읍을 정하는 것이죠. 백제 의장 얼마 시창겠는가 후백제를 이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견훤이 되는 것이요. 견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이제 완산주에 도읍을 했죠. 오늘날 전주. 자, 견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다량 같은 것이 딱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하면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견훤이 초기에는 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능력도 있지만 외교 쪽에 능력이 탁월해서 당시 중국이 5대 19개 분란 시대인데 뭐 후당이라든지 5월 이런 나라들과 통교 뭐 일본하고도 뭐 통교를 할 정도로 등등 외교 감각도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927년 이제 경주를 급습을 해서 경의왕을 자격케 하고 공산 전투에서는 또 고려 군대를 이제 박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935년에 이제 왕이 계승을 놓고서 이제 신감에게 왕위를 뺏기고 이제 금산사에 김제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탈출해서 왕건에게 이제 귀부를 해서 그러한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을 보도록 하죠.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5부 5방. 이건 이제 백제 이제 성왕이 되겠죠. 사비로 옮긴 다음에 중앙 22부 지방 5부 5방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를 했다. 뭐 처음 설치한 건지 완성한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신라와 관련된 것이고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기 때는 이제 그 구서당 10정이죠. 광평성 등 새로운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거는 이제 그 후 고구려를 세운 국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선제 케이스입니다. 새로운 정치기구. 그리고 국호를 이제 처음에는 후 고구려 했다가 그리고 도읍은 송악으로 했었는데 국내가 후 고구려에서 이제 국호를 이제 마진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철원으로 이듬해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태봉으로 또 바꾸죠. 마진에서. 이게 다 이제 국리의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